안녕하십니까. 열린 시민뉴스. 오늘 최재한 교수님과 원격으로 부산에 계시는데 열린 시민뉴스 주간 시사 토크 시간을 갖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의연대 사무총장 김상민. 최자영입니다. 예, 지금 부산에 계십니까? 네네. 예, 줌으로 지금 이제 원격으로 우리 원격 회의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줌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자, 오늘 주제가 뭐죠? 오늘은 국회의장 김진표에 관한 것인데요. 예. 김진표가 양의 탈을 쓴 늑대 독재자라는 겁니다. 민주화 거꾸로 가는 화해와 타협이라는 음. 것이에요. 예, 요새 김진표가 소위 예, 말해서 국회에서 이 전원회의에도 소집하고, 그다음에 선거제도 개편을 갖다가 이 국회에서 3일 동안인가 협의를 했죠.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그 내용입니까? 네. 이 김진표가 그 전원위원회라는 걸 열어서 음, 100명의 의원들로 하여금 음, 발표를 하도록 했어요. 음, 그런데 그 100명이 음, 보면은 그 의사 절차 과정에서 음, 들러리에 불과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김진표가 생각하는 것은 음, 그 100명의 발표를 음, 그것을 수렴하고 구체적 결정을 내리는 것은 100명의 의원이 아니라 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개특위라고 하죠. 음, 정개특위의 간사와 음, 당 대표들이다.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음, 김진표가 국민의 뜻을 왜곡하고 무시하고 자기의 뜻을 음, 마치 그 국민의 뜻인 것처럼 그 의제를 하고 이게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갖다 붙이는 것이죠. 음, 뿐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조차도 그 100명이라는 의원들, 발표한 의원들이 음, 발표는 했으나 그것은 그냥 참고에 불과하다. 음, 그러면 결정은 누가 하냐? 결국 당의 소수가 모여서 결정을 하도록 그런 그 체제를 구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마치 어떤 것과 같은 맥락이 있냐면 작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회의장 김진표가 음, 갑자기 음, 이런 발언을 한 것이죠. 국민 투표를 거치지 않고 국회에서 음, 의원 내각제 개헌을 하겠다 했어요. 이것은 완전히 위헌적인 발상이거든요. 그래서 개헌을 하면서 국민투표를 하지 않고 국회에서 하겠다. 그런데 그 국회에서도 김진표가 생각하는 것은 이번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전원위원회를 음, 거치고 난 다음에 그가 한 그 인터뷰가 한겨레 신문에 실렸는데요. 음, 그 결정은 마지막에 정개특위 간사와 그 당대표들이 모여서 하는 것을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김진표는 국회라든가 국회의원 100명이 발표를 했죠. 그리고 국민의 의사라는 것을, 국민의 뜻이라는 것을 음, 언급을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의 개헌 선거제도를 취향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김진표는 양의 탈을 쓴 늑대에 불과하다. 독재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독재가 독재자는 독재자가 될 수 없죠. 왜냐면은 아무 권한이 없는데 국회에서 아무리 무슨 법을 만들어봤자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그냥 거부권하면 끝인데 무슨 독재자예요. 집행 권한이 이게 없는데. 독재자. 그러니까 왜 독재자냐면 그러니까 국회 김진표가 안에서만 이런 발언을 독재자겠지. 예. 국회 안에서만 독재자지. 우문한 개구리지.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기 전에 음, 제시한다는 것은 독선이죠. 독재자란 말이에요. 음,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선거제 개편의 목적 음, 이것을 국민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협치의 제도화다 이렇게 협치를 내걸었고 그 다음에 대화와 타협의 정치다라는 것을 내걸었어요. 음, 지금
국민들이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지금 행정부, 윤석열 행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국회의 행태에 대해서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있는데 이 김진표는 정말 안이하게도 협치, 대화와 협치를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볼 때는 고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국회는 대화와 그 타협을 지향한다. 이런 점에서도 김진표가 생각하는 어떤 목적, 이것이 국민의 뜻과 똑같이 갈 수가 없다 하는 뜻에서 김진표는 독재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하여튼 뭐 독재자를 하든 말든 뭐 아무 영향이 없기 때문에 뭐 윤석열이 나라를 망조를 갖다 들더라도 하는데 김진표가 뭘 네, 하더라도 아무 뭐 찻잔 속의 네, 태풍이에요. 찻잔 속의 독재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공직자가 잘못하면 탄핵을 해야 되는데 이 김진표는 그런 걸 아예 못하도록 네. 의원 내각제를 추진한다고 하지. 그다음에 또 대화와 타협의 아니 그러니까 정치다. 뭐 이렇게. 원래 김진표는 그러니까 네, 여시제라든지 이런 걸 그 내각제 의원들 모임을 통해서 그 그렇죠. 원래부터 이제 걔는 이제 내각제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음, 따라주니까 이제 지금 마음이 급한 거예요. 사실은. 맞아.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선거제도의 개편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 그런 거 얘기하면서 국회에서 음. 국무총리를 선출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국민의 뜻인 것으로 이렇게 그 그러니까 이제 포장을 그게 이제 내각 하고 있는 거. 책임제가 안 되니까 그 네. 국회에서 그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음, 대통령 개헌 안 하고 국회에서 책임 총리를 뽑아주면 대통령 군소리 말고 그냥 받아주면 그게 내각 책임제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변형된 내각 그렇죠. 책임제를 지금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김진표는 뭐라고 얘기냐면 음, 이번에 그 전원위원회 거치고 난 다음에 음. 그 발언한 것인데요. 대통령이 총리를 추천하고 뽑기는 국회에서 뽑자 이런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거예요. 이 국회에서 총리 뽑는 데 대해서 공감대가 많은 것 같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아니, 요즘 국회 하는 행태를 보면은 정말 이 국회가 국민들이 불신하는 기관 중에 그 대표적인 것이고, 검찰과 국회, 이것은 대표적인 국민의 불신 기관인데, 거기에서 총리를 뽑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공감대가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국민의 뜻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다. 이 김진표가 앉아가지고 자기 머릿속에서, 국민들이 그 국회에서 총리 뽑는 거 공감대를 가시는 것 같다. 국민 다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문이 막히는 것이죠. 아니 뭐 말문이 막힐 것 같지는 없고 원래 그런 이미 한계가 뚜렷하고 또 김진표도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가 예, 아무 아니 저 거대 180이라 그래봤자 아무것도 못 하는데 김진표 혼자서 할 수 그렇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예, 국회는 그야말로 무정부 상태고 그 다음에 뭐 여야고 뭐고 뭐 협치고 뭐 아무것도 없고 지금 그야말로 그 독선하고 윤석열 혼자 그냥 마이웨이 걷는 그냥 원맨쇼를 하고 있는 지금 정치 상황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그런데 국회의장의 김진표의 머릿속에는 음. 이 국회가 굉장히 신임을 받고 있는 기관 같이 국회에서 총리 뽑는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실을 아니 몰라도, 국회의원에 대한 지금 그 저희 예, 정치인들의 대한 신뢰도가 대통령보다 더 낮아요 지금. 그 상황에서 예, 무슨 자기네가 지금 윤석열은 뭐 지금 한 20% 되지만 국회는 한 10% 될까 싶어요 지금. 예. 그리고 또 철딱선이 없는 음, 그 김진표의 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요. 비례대표와 관련해서 음, 국민들이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음, 거부감이 큰 걸로 보인다. 음, 그래서 이번 전원위원회에서 비례대표 폐지 주장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부 보수 관련 그 국회의원이 비례대표제 폐지를 주장한 것을 들고
이것을 국민들이라고 이렇게 대치를 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는 또 그거가 모순되는 발언도 했어요. 어떤 의원은 전원위원회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에 대해서 공감대를 확인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국민들이 비례대표제 싫어한다고 얘기하고 또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얘기하니까 이거 모순 일이잖아요. 또 뿐만이 아니라 진영을 초월해서 중대 선거구제에 대해서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아니, 중대 선거구제를 하려고 하면 소선거구제 폐기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국민 여론조사에서 소선거구제 폐기에 소선거구제 지지하는 사람이 약 70%가 되고, 그 폐기하자고 하는 사람이 30%가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 김진표가 진영을 초월해서 중대 선거구제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중대 선거구제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는 것은 소선거구제를 폐기하자는 뜻이라고 아니 볼 수가 그러니까 있거든요. 소선거구제가 마치 예를 들면 비례대표에 대해서 우습게 해서 얘기를 하니까 용혜원 의원이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야 김기현 너하고 그다음 여기 있는 니네들 저기 니네들 4만 몇천 표밖에 받지 않았느냐 지역구에서 음, 지역구가 우월하다는 거 얘기하는데 그런데 자기는 50만 표 받았다는 거예요. 10배 받은 네. 거예요, 10배. 어떻게 그게 비례성으로 보더라 봤을 때 그 말도 안 되는 지금 주장을 벌이는 거죠. 지금 비례에 대해서 너무 10분의 1로 지금 과소평가되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게 이제 오히려 그래서 비례대표제에 네. 지금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를 늘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용혜원 의원의 말이 근데 맞다고 봐요. 아니, 50만 표 받은, 예를 들면 비례대표 의원하고, 5만 표도 안 그러니까 되는 4만 표 받은 김기현이, 누가 그야말로, 그 네. 국민의 뜻을 더 반영하겠어요. 네. 훨씬 그거는 말도 안 그러니까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진표가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것, 이것을 국민의 뜻으로 포장을 하고 있고, 정작 국민의 뜻을 왜곡하고 있다는 그 것인데요. 자기가 보고 이 싶은 거만 김진, 보겠다는 거예요. 보고 싶은 거만 보겠다는 예, 거죠. 예, 예. 그래서 이 김진표, 이번에 그 한겨레와 인터뷰한 내용에서 보면, 김진표가 그 선호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한다. 비례대표나 소선거구제 대신에 중대선거구제를 지지한다. 네, 그런 것을 위해서 만약에 국회에서 선거제를 뽑는다 그러면 국회의장 자기가 이제 그야말로 정권 잡는 거지. 그게 그렇죠. 원래 쥐가 하겠다는 얘기예요. 원래 예, 예, 예. 지금 다수당이 총리를 하잖아요. 의원 내각제가 자기가 총리로 해서 정권을 저기 뭐 대통령 저기 뭐 출마도 안 하고 국정을 잡겠다는 얘기예요. 아주 그 사심이 가득 찬 얘기네, 그게. 그렇잖아요. 그렇, 자기가 그 국회의장이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국회의장이 당수가 네,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예, 다수당이 그 뭐 다른 게 아니잖아요. 다수당의 대표가 그게 총리가 되고 그게 대통령제를 대신한 의원 내각제예요. 자기가 하겠다는 거지. 그렇죠. 자기가 선수가 높은 자기가 지금 그 의정을 하겠다는 건데 그 나쁜 놈이지. 왜 자기를 위한 제도를 만들겠다 그래?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위하는 건지 뭐 아니, 원래 그런 보수 거라니까. 원래 국회의장이 다수당이 맞는 거고 다수당의 대표가 의원의 역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그 대통령제를 대신해서 자기가 국가 수반이 되겠다는 아주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음, 이렇게 했어요. 국민들이 대통령제를 선호하지만 음. 이 문제가 있으니까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꾼다든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5년 단임제나 4년 중임제나 그게 그거지. 그게 아니, 무슨 더 나쁘지. 아니, 윤석열 같은 놈이 8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임을 해서. 이 말이 되는 그, 얘기야, 이게? 예. 아니, 그렇게 하거나 아니 최악의 경우지. 어떻게 윤석열 같은 놈이 8년을 하냐고.
예. 그게 말이 되냐고. 지멋대로 머릿속에서 생각한 거를 얘기하는데, 아니, 그러면 음,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국민들에게 물어볼 생각을 음, 해야지. 음, 그런데 국민들이 여론조사한 거는 다 무시하고, 음. 소선거구제는 입도 뻥끗 안 하고,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왜곡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니 그 지금 걔가 내용을, 지금 눈이 뒤집힌 거야. 자기가 빨리 총리를 하고 싶은데, 예? 네, 그 방법은 지금 국회에서 총리를 뽑는 거고, 그럼 자기가 제일 네, 먼저 초대 총리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 하고 싶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의 뜻도 왜곡하고 또 국회의원들도 다수를 배제하고 그렇게 단언 되면, 정쟁, 아니 보세요. 음, 그렇게 되면 이게 사심이 음, 가득 찬 그런 음, 제도가 되겠냐고요.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굉장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결정권자를 욕심이 눈을 가리는 거지. 그죠? 네, 맞아요. 맞아. 욕심이 눈을 가리는 그러니까 거야. 내용도 왜곡을 하고 절차상에 있어서도 될순 대로 스스로 정개특위 간사와 당대표 이런 식으로 결정권자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 음, 이게 완전히 독재의 전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김진표가 한 말이 말도 안 되는 게 있었는데 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한 표라도 이기면 당선되는 음, 승자 독식 시스템 하에서 음, 각 정당은 음, 국회를 지지층 결집의 선전장으로 쓰고 공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국회의원은 음, 진영 정치, 팬덤 정치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음. 그래서 이 김진표가 문제의 의식과 해결 그 원인, 문제의 발생의 원인에 대한 진단이 너무나 엇박자를 이루고 아니 있다는 그 것이죠. 얘기는 뭐냐면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팬덤 정치라는 얘기 뭐냐면 네. 네. 자기같이 인기가 없어도 뽑혀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 지지 안 해도 자기처럼 예를 들면은 국민 욕을 먹어도 그러니까. 뽑혀야 네. 되는데 그렇죠. 예를 들면 왜 인기 없는 자기는 응, 뽑힐 수 없는 팬덤 정치는 맞아. 뭐냐 인기거든. 인기가 없어도 자기 뽑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수박이라고 엄청 욕을 먹고 있거든. 그 다음에 안 네. 뽑힌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그러니까. 수박이라도 내가 뽑혀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어처, 그러니까 국민 지지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지. 자체를 부정하는 거야. 응. 국민의 지지 자체를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게 당연하지. 자기 워낙 국민의 지지를 아니 워낙 부정을 잘나서 하고. 국민의 응. 지지가 필요 없이 무조건 뽑혀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거는 팬덤 네, 정치가 필요 맞죠, 없다는 맞죠. 얘기는. 그렇죠. 그러면 응. 공천제 때문에 그 노예가 될 수밖에, 국회의원이 응. 노예가 될 수밖에 없으냐. 정당 공천제를 없애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엉뚱하게 아니 거꾸로 미국처럼 팬덤 오픈 정치. 프라이머리를 하든지 예를 네, 들면은 그렇게 해서 할 생각을 해야지 갑자기 맞죠. 예를 들면 국민 자기가 거꾸로. 수박이라고 욕을 먹으니까 내가 아무리 그러니, 수박이라고 욕을 먹어도 잘 뽑혀야겠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원인과 해결책을 거꾸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공천, 자기를 위한 제도를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김진표만을 그렇죠. 위한 김진표가 예. 총리가 되는 법, 김진표가 당선되는 법을 요번에 하겠다는 맞죠. 거지. 그 정당 공천권은 그대로 놔두고 응. 팬덤 정치를 매도하는 거예요. 그 거꾸로 된 거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이 뭐냐 한 표라도 이기면 응. 승자 독식. 아니 승자 독식이 나쁘다고 생각이 되면 응. 나머지 4표를 모아서 정당의 비례대표를 만들어서 그 비례대표제를 그렇지. 강화하고 그다음에 그 얘기하면 돼. 비례대표도 공천제가 문제가 있으니까 국민들이 순서를 정하도록 개방형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 열린 사고방식을 가지지 않고 아니 그 얘기 또 아니 엉뚱하게 해서 그것도 있지만 이제 네, 김진표 얘기는 자 네, 다수결에 의해서 한 명이라도 더 많이 뽑히는 거는 그 과반수에 그렇죠. 의해서 중후 응, 정치가 된다는 거야. 어리석은 민중이 한 표로 더 많은 사람을 뽑는다는 건 잘못된 거라는 거지. 자기는 한 표가 적어도 나 더 똑똑한데 내가 네, 똑똑한 애가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죠, 내가 맞죠. 한 표 부족해서 내가 떨어졌을 때 이 잘못된 제도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위 네, 말해 중후 정치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중이 무식해서 과반수를 뭔가 엉뚱한 놈을 뽑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민주주의 자체 다수결의 원리 자체를 이미 포기를 해야지 그러면.
이게 아주 반민주적인 거예요. 이 김진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민중 민중을 못 국민의 믿겠다는 거야. 지지를 팬덤으로 매도하는 이런 민중을 못 믿겠다는 거야. 반민주적인 방식을 그러니까 갖고 있죠. 예를 들어 그래서 과반수 한 명이라도 많은 그 과반수를 못 믿겠다는 거야. 음, 감히 어떻게 저렇게 무지랑이들이 과반수를 선택할 수 있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과반수의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음. 자나깨나 외치는 것이 그 타협과 대화인데 이것은 그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국민들의 의견을 모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그러나 이것을 국민의 그러니까 뜻으로 지금 김주표 얘기는 포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가 계속 네, 돼야 되고, 자기가 네, 총리가 돼야 되고, 자기가 뭐 예를 들면 아무리 표가 예를 들면 과반수가 지지 안 돼도 당선돼야 되고, 뭐 그렇죠.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김진표의 독재. 음. 그래서 국민을 들러리로 세우고 사실은 자기의 뜻을 관철하는 것이 양의 탈을 쓴 늑대 독재자이다. 이렇게 규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에 빚이 뭐 윤석열 들어서 천조가 됐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 현재 정부를 막 공격을 하니까 지금 또 그윤 정부를 지지하는 측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문정부 때 400조가 늘었다 막 이렇게 되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둘 다 문제가 있다. 어떻게 한 나라의 정치가 문재인, 윤석열이 결정한 그들만 욕을 하도록 이렇게 어떤 정책의 결정 시스템이 민주화되지 못하고 요즘 윤석열 하는 거 보면 알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독선적인 제도. 이 제도, 그 비민주적인 그 독재적인 제도가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이런 서로 개인을 욕을 하는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다 아시는 것이겠습니다만 윤석열이 일본 가서 제3자 변제 방안을 들고 밀 때 그것을 자기가 옛날부터 생각해 왔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생각을 막 밀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비민주적인 체제를 고치고 어떤 개인을 욕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민주적인 결정 과정을 민주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김진표도 그런 하나의 정치 시스템의 한 상징, 독재적인 상징이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그러니까 김진표가 이제 워낙 사실은 이제 옛날 박정희 시대 때부터 독재에 부역하던 친구거든 이 친구가. 그렇죠. 그러다 예. 보니 김진표뿐이 자기가 이제 아니다. 독재에 사실은 이제 이 체질화가 돼 있는 거예요. 음, 본인 스스로가 거기 뭐 박정희 시대 때부터 아예 그 몸에 그냥 배인 그 독재에 몸에 배어 뭐 있죠. 배어 있는 그 예, 독재적인 그 예, 발상이 그대로 있는 거고 거기서 이제 자기는 자기 인기도 그렇죠. 없고 국민들 지지도 예, 못 받고 그래도 뭐 장은하고 싶고 자기가 예, 국회의장이 된 것처럼 자기가 능력이 예, 있어서 된 게 맞아요. 아니라 그냥 뭐 선수로 된 거 아니에요 예, 소위 말해서 선수로 그렇죠. 아주 됐으니까 얍삽하게 그러니까 마지막에도 이제 나오면서. 자기가 또 선수로 이제 국회의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국회의장이 예, 아니라 맞죠. 책임 예, 총리를 해서 대통령 역할을 하겠다는 거지. 그게 이제 선거도 없이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필요 없이 자기는 이 국정을 자기가 한번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아주 예, 욕심이 그러니까 그냥 하늘 찌르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짝을 맞추는 거죠. 음, 대통령이나 국회의장이나 이 독선적인 이 행태가 똑같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런 것을 보면서도 음, 감각이 없는 이 민초들 음.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고 그냥 입 다물고 있는 민초들이 더 큰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총장님께서 오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오늘 저기 그 지금 이제 윤석열이 이제 어제 4.19 때 예.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 블로그에 논평을 하나 넣은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 들립니까? 예. 아, 제가 그 평화연방 시민회의 그 이름으로 제가 이제 평화연방 시민회의 제가 집행위원장으로서 4.19 윤석열이 이제 4.19 기념사에 대한 논평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925년도 3월 18일 날 그
지금부터 98년 전이죠. 지금 그 이승만이 이제 하와이에서 뭐 우리 그 임시정부에 대한 세금을 갖다가 마음대로 그냥 납부하지 않고 낭비하고 쓰고 이러다가 이제 탄핵을 사익을 추구하다가 이 탄핵에 당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탄핵이지. 대한민국의 이제 첫 번째 탄핵인데. 아, 임시정부에서. 예, 예. 그래갖고 네, 임시정부. 1925년도에, 그러니까 1919년도 우리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임시정부가 수립하고 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하고 나서 그야말로 그 한 6년 만에 이제 이승만이 이제 대통령으로서 파면당했어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미 군정의 지원하에 이제 이 미군이 이제 그 자기 이 세력들을 갖다 자기 이제 꼬방을 갖다가 만들려고 이제 그야말로 미군이 이제 미 군정의 이 지원으로 이승만을 데리고 와서 이제 이승만이 이제 이 집권하게 되는데 그 이승만이 이제 그 건국의 아버지라고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승만이 이제 사실은 이제 4.19에 의해서 그 축출당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제 이제 4.19 기념식에 와서 윤석열이가 이 이승만에 대해서 한마디 그 독재라든지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갑자기 막 뜬금없는 얘기를 막 한참 하고 갔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왜 그러면은 이승만이를 왜 이 독재 타도를 하고 3.15 부정선거로 이제 이 쫓겨난 이승만이를 왜 그러면 비판도 안 하고 왜 그렇게 했을까? 그거는 이제 자기가 세 번째 대한민국의 세 번째 그 이 탄핵 대통령이 될 거를 예감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승만이 이제 1948년도에 그러니까 그 국회에서 이제 이 뭐라 그랬냐면은 초대 국회에서 자기가 이제 대한민국은 1919년부터 기산해서 대한민국의 건국이 시작됐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뉴라이틀이 뭐라 그러냐면 1948년도에 이승만이 건국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승만 자신이 1919년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시작됐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이승만이가 그 어마어마한 악행을 저질렀는데 그거를 갖고 그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장이라는 이라는 자가 지금 400 몇십억을 들여갖고 그 이승만 기념관을 갖다 지금 만들겠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승만의 그 살인마 만행에 대해서 그 동안에 많은 이제 그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보게 되면 이승만이 이 1950년도 그 제주 4.3 사태, 1948년도에 그 제주 4.3 사태에서 제주도민의 3분의 1량에 달하는 8만 명에 대한 사상자를 냈고요. 예? 그다음에 한국전쟁 때를 전후해서 국민보도연쟁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민보도연맹 학살로 해서 약 한 그다음에 보도연맹에서 20에서 한 50만 명. 그다음에 대구 10일 항쟁에서 한 10만 명. 그다음에 여순 뭐 등등 해서 그 남북한 한국전쟁까지 포함을 해서 이승만이 민간인 학살이 한 1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캄보디아 폴포트 정권이라든지 뭐 저쪽 히틀러의 버금가는 그야말로 한 뭐 세계사적으로 그야말로 살인마예요. 예? 이런 살인마에 대해서 지금 뭐 지금 기념관을 세우겠다고 지금 미친 짓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이가 그야말로 지금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승만과 같은 또는 박정희, 전두환과 같은 인간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두환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데 이 이승만에 대해서 그 박민식이라고 국가보안처장이
그날 이제 이 4.19 기념식에 바로 앞에 있어갖고 히틀러하고 폴포트에 비유되는 그런 제노사이드 그 이승만에 대해서 그 이렇게 그야말로 그 비판을 안 하고 자유민주주의라는 뭐 말도 안 자유와 뭐 민주주의 자유주의도 예. 그다음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이게 마치 이념과 이념.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거는 일종의 데모크라시라는 거는 이즘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 소위 말해서 그렇죠. 정치정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하여튼 막 엉뚱한 뭐 쥐가 무슨 말하지도 모르게 막 얘기를 하면서 그런 헛소리를 갖다가 하면서 그 기념사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뭐 예. 엄청난 이제 야당에 대해서 뭐 사기꾼 뭐 표를 사서 표를 사는 뭐 사기꾼 뭐 등등 해갖고 이제 뭐 어마어마한 이제 그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이 윤석열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뭐 그 어디야? 그것은 김진표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윤석열이 하는 여러 가지의 그 행위, 일본에 가서 제3자 변제안을 그 내밀면서 자기가 원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 자기 혼자만의 생각이죠. 이런 것이에요. 뿐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빚이 1,000조가 늘었다고 했더니 윤석열 지지하는 쪽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400조가 늘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문제가 있다고 해. 빚이 생기면 그것이 왜 문재인 탓이고 윤석열 탓이 돼야 되나? 이것은 결정 과정의 독선적인 시스템을 반영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빚이 얼마가 되든 잘하든 못하든 그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이 정책 결정 과정을 혼자서 결정하지 말고 민주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수렴할 수 있는 체제인데요. 그 의견의 수렴이 김진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100명 의원 발표하도록 해놓고 그것을 수렴하는 것은 소수의 정개특위 간사와 당대표 이런 식으로 결정의 주체를 아주 소수로 줄여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그 김진표뿐이 아니라 윤석열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의 정치 풍토가 이렇게 독선적이다. 결정 과정이 소수의 손에 들어있다 하는 문제점을 오늘 지적을 했고요. 결론적으로 오늘 얘기한 그 김진표는 국민의 뜻을 포장한 독재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의 탈을 쓴 늑대 독재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한마디 더 얘기하면 자기가 이제 초대 총리가 되고 싶어갖고 그리고 자기 사익으로 그런 어떤 제도를 요구하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예, 자기가 또 만약에 과반수가 안 돼도 자기는 그야말로 그 과반수 민주주의 원리를 무시하고 자기는 항상 당선될 수 있는 그런 사익을 추구하는 제도 그런 이제 중대 그렇죠. 선거를 하고 예. 싶다. 뭐 그렇게 보고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윤석열은 뭐 아예 거론조차도 하기 어려운 하여튼 시대의 하여튼 뭐 저 또라이자 뭐 그야말로 독재자인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용은 독재이면서 겉으로는 국민의 뜻을 표방한다 하는 것인데요. 국민의 뜻도 왜곡하고 무시하고. 근데 윤석열이하고 나하고 그 서울대 같은 동기인데 예? 어떻게 저런 인간이 그 시대에 나타나는지 난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때는 적어도 네. 그런 인간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어떻게 그런 인간이 나타나는지 참 하여튼 뭐 자 오늘 그러면 우리 최장 교수님하고 우리 정의연대 이 사무총장 그다음 저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자 지금까지 열린 시민뉴스 시사토크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정의연대 사무총장 김상민 최자영이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